연분비 일정 법칙은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안타까운 소식이래요. 내년부터는 안 나와. 내년 중2들은 안 배우고. 자 122쪽이고요 7단원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여기 맨 위에 가장 큰 제목으로는 해수의 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그 바다 있잖아. 이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움직이는 방향이, 흐름이 계속 변하는 게 아니라 좀 일정한 흐름이 있더라. 그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 흐르고 있고 다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러면 그런 흐름이 어떤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해류 동그라미. 얘들아, 우리 2단원에서 전기가 흐르는 걸 뭐라 그랬어? 전유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바닷물이 흐르는 거 해류라고 있습니다. 옆에 읽어볼게요.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여기서 비춰주실까?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 자, 1번에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에 그럼 이러한 해류는 왜 나타나는가? 갈색 여기는 요거는 통으로 동그라미 좀 쳐놓을래? 지속적인 바람. 이것도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는데, 우리가 바닷물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게 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냐? 우리 지구에도 우리 평상시에는 바람이 여기서도 불고 저기서도 불고 이런 것 같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좀 전체적인 바람, 일정한 방향의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 때문이에요. 사실 누구는 바닷물이 일정하게 흐르기 때문에 바람이 지속적으로 일정히 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기 때문에 바닷물 해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바람 때문에 해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시다. 자, 그럼 이제 해류의 구분을 볼 겁니다. 해류의 구분에서 빈 공간 있지? 우리가 해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두 가지로.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물 온도. 좀 따뜻한 거, 차가운 거. 근데 몇 도 이상 이렇게 가지 않고 좀 따뜻한 거, 좀 차가운 거. 온도를 알고 해요. 수온. 되게 좋아했어. 자,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따뜻한 해류를 우리가 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있는 난류 동그라미. 그다음에 밑에 있는 한유도. K-팝 아니고요. 미안하다, 재미없었지? 네. 저런 거는 지식선. 자, 어떻게 구분하냐? 일단 우리 지구를 보면은 그냥 지구를 보면은, 자, 여기가 적도잖아. 적도고 여기는 극지방이지. 그럼 바닷물이
적도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바닷물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적도 쪽에서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면은 출발이 여기잖아. 바닷물이 따뜻할까 차가울까? 저희도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바닷물은 따뜻할까 차가울까? 적도에서 올라가는 거.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바닷물. 따뜻하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 극지방에 가까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이 바닷물이 따뜻할까 차가울까? 차가워요. 얘를 한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밑에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차가운 해류를 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에는 어떤 해류가 있을까를 볼 텐데, 그림을 내가 잘 그릴 수 있겠지? 뭐예요? 돌부처예요? 아니, 그냥 그 그림 그리는 거예요. 울릉도 독도는 포기할 수 없어.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1번. 저렇게 생겼잖아. 자, 그러면 내가 적도를 약간 위도를 좀 표현하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럼 얘들아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북쪽으로 가면 저위도야 고위도야? 고위도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은 저위도가 될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사회 시간에 잘 배웠다시피 이쪽이 바다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바닷물이 이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럼 일단 이쪽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우리 한반도 지역으로 들어오는 이게 즉 아래쪽에서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고 있지. 그럼 얘는 한류야 난류야? 난류. 이렇게 들어 난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난류가 그럼 여기 들어와서 이제 서해안 황해 쪽으로도 들어올 거고,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동해안 쪽으로도 들어올 거야. 즉 여기 이렇게 지금 한반도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난류가 서해안, 황해안, 동해안 쪽에 흐르는 난류의 근원이 됩니다. 이 해류를 우리가 쿠로시오 해류라고 불러요. 이거 이름 외워주셔야 돼요. 내가 난류는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한류는 파란색으로 표현할게. 자, 쿠로시오 해류가 북태평양 쪽에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쿠로시오 해류는 황해안으로도 들어갈 거고 동해안으로도 들어갈 거야. 맞아요? 달라지지. 자, 황해안으로 들어오는 난류, 이건 이름 쉬워요. 어디로 들어온 난류라고? 황해. 그럼 우리가 황해 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 동해안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해면 참 좋겠다는 이름이 한반도의 동쪽에 딱 해가지고 동한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한반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온 해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위쪽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흐르는 해류도 있을 거란 말이라. 자, 첫 번째 저 멀리서 들어오는 해류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한류가 되겠지. 맞아. 이걸 우리 자, 요 위쪽에 여기 러시아 지역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 다른 거 연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한류를 연해주 한류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이 연해주 한류를 따라서 쭉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오겠지. 맞아요? 요 해류를 우리가 남한, 북한 한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류를 5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난류로는 북태평양 쪽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에 흐르는 난류의 근원이 되는 쿠로시오 해류가 있고요. 이 쿠로시오 해류가 갈라져서 황해로 들어가서 황해 난류를 형성하고, 여기는 동한 난류를 형성하더라. 가끔씩 여기서 여기 제주도잖아. 혹시 학교에서 제주 난류도 설명할 수는 있어요. 일단 먼저 쿠로시오 해류, 황해 난류, 동안 난류, 그다음에 한류로는 저 위쪽으로는 연해주 한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한류 있겠습니다. 5가지는 꼭 기억하셔라. 자, 그러면은 이 수온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따뜻한 바다에서 잘 사는 물고기들이 있겠지. 그다음에 찬 바다에서 잘 사는 물고기들이 있겠지. 근데 요 지역 볼래? 요 지역은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는 요 지역은 한류에 찬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살 수 있고 따뜻한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두 경우가 다 있겠네. 물고기가 많겠네. 종류가 많겠네. 이 지역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조경수역. 동그라미.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으로. 그럼 이 조경수역의 장점이 뭐냐? 2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랑 뭐가 풍부하다? 영양염류와 플랑크톤. 이거 먹고 살아요. 플랑크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류에 사는 물고기, 난류에 사는 물고기, 이걸 우리가 한류성 어종, 난류성 어종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럼 물고기 종류가 많네? 잘 많겠네.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많네. 황금 어장을 이룹니다. 또는 좋은 어장을 이룬다. 됐어요? 그럼 조경수역의 좀 특징을 볼게요. 조경수역은 우리나라의 조경수역은 첫 번째 어디서 만들어진다? 동해안, 독도 쪽에서 만들어지고요. 동해안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조경수역은 여기다 적어볼까? 한반도는 동해에서 조경수역이 형성되고요. 또 한 개 더 해볼게.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은
더우면 수온 자체가 높아질 거잖아. 뭐 말하고 싶냐면요, 이 동한 난류가 이 난류의 범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찬바람 좀 위쪽에 있고, 그러면 이 조경수역 자체가 아래로 떨어질까 위로 올라갈까?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지. 왜? 난류가 강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는 난류가 강해지지. 난류가 강해져서 이 조경수역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북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조경수역이 북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십니까? 그럼 반대로 겨울에는 누가 세죠? 한류가 강해져, 난류가 강해져? 한류가 강해지지. 그러면은 북쪽에 있는 한류가 강해지니까 이 조경수역이 내려오겠네. 다른 말로 조경수역이 남하합니다. 해류 끝. 한 종류의 색깔로 적으니까 뭔가 좀 아닌가? 괜찮아? 별로야? 그러면 마지막 이 조석 현상 제가 색깔을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마지막 B에 있는 조석 현상. 얘들아, 우리 바다 가면 뭐가 쳐요? 꽃게요. 꽃게가 쳐요? 바다가 치지. 왜 칠까? 바람 불어서요. 바람도 부는 거 같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대류가 움직여서. 뭐라고? 대류가 움직여서. 대류가 움직이고. 얘들아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뭔 말하고 싶냐면요, 우리 갯벌 체험하러 동해안에 가고 서해안에 가. 서해안이요. 서해안 가지. 동해안 가봤자 갯벌 없어요. 그러면 그 갯벌이 왜 생기냐? 우리가 바다 해안가에 어떤 때는 바닷물이 이빨이 들어와. 그리고 또 빠져. 들어와. 빠져.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을 들어왔다 나갔다 이 한 부분은 항상 좀 축축하게 젖어 있지 않겠냐? 네. 맞지? 그게 갯벌이에요. 그럼 왜 물이 들어오고 왜 물이 빠지냐? 원인까지는 묻지 않아요. 이 들어오고 빠지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조석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들어오는 물을 상식 퀴즈 해볼까? 이렇게 들어오는 물을 밀물, 빠지는 물을 이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밀물과 썰물 때문에 수면의 높이가 해수면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고 낮아진다. 이걸 우리가 조석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에 조석 내용. 조석은 뭐랑 뭐 때문에 밑줄 쳐놓을까? 밀물과 썰물에 의해 계속 밑줄 치자. 해수면의 높이가 해수면 높이가 주기적으로 밑줄 쭉 쳐나가냐? 높아지고 낮아진다. 발생하는 원인은 나오진 않나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얘들아, 우리 지금 지구에 살고 있잖아. 이건 그릴 필요 없어? 지구에 살고 있잖아. 우리 지구 주변에 위성이 한 개 있어요. 달이요. 오, 똑똑하네. 지구도 질량이 있고요. 달도 질량이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배웠는데
질량이 존재하는 물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자, 우리 그러니까 지구도 달을 좀 당기려고 하고 달도 지구를 당기려고 해. 근데 우리 달이 지구 주변에서 가만히 있어? 아니지. 가만히 있다고? 빙글빙글 공전하고 있잖아. 공전하면서 이 공 돌고 있으면서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바닷물이 딸려와요. 그러면 또 딸려면은 쭉 빠지고 또 들어오고 그게 반복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실 뭐 알 필요 없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 빠지는 썰물 때문에 해수면 높이 이게 바뀌더라. 요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우리 옆에서 보면은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예요. 자, 그러면은 바닷물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물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무슨 물? 밀물. 자, 그럼 밀물이 들어와가지고 가장 높은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있지. 이때를 우리가 만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조. 그 다음에 반대로 물이 빠지는 걸 우리가 썰물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물이 빠지고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수준에서 또 멈춰 있겠지.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그때를 우리가 간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고 바닷물이 빠지고 이게 하루에 보통 한 2번 정도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간조랑 만조는 뭐냐면 처음에 물 들어오잖아. 한번 물 들어오잖아. 그럼 가장 높이 올라왔을 거잖아. 가장 높이 올라왔을 거잖아. 그때를 간조. 다음에 또 빠지면은 또 그 최소값이 있겠지. 많이 수심이 가장 낮았을 때 그때를 간조. 이해돼요? 하루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예. 알려주십시오. 됐나? 네. 계속 할 거다. 왜 폰 잡는데 뭐 하는 거야? 자, 물 들어오는 걸 밀물이라고 하고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는 만조. 그다음 물 빠진 걸 썰물. 그리고 가장 많이 빠졌을 때는 간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한 번 물 찼다가 빠지고 또 차겠지. 그러니까 어떤 만조부터 물 빠졌다가 그 다음 또 물 들어오는 만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번 물이 다 빠졌어. 그리고 물이 또 찼다가 또 간조 나오겠지. 이때 걸리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처음 간조, 어떤 특정적 간조부터 그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 그걸 우리가 조석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이 만조랑 간조에 높이 차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차? 높이 차. 이걸 우리가 조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 자, 그러면 또 이게 마지막은 아니고 밀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흐르잖아. 바닷물이 흐름이 생기겠지. 또 썰물이 빠져나가면서 또 바닷물에 흐름이 생기겠지. 이 조속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바닷물 흐름 있지. 그걸 우리가 조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들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조류는 밀물과 썰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정할까? 만조.
또 만조는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어떻게 됐을 때? 높아졌을 때 밑줄. 만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찾았어요? 만조?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간조 동그라미 쳐. 간조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어떻게 됐을 때? 낮아졌을 때 밑줄. 그러면 이 만조와 간조에 의한 이 높이 차이를 우리가 동그라미 4번에 뭐라고? 조차 동그라미.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주기 동그라미 쳐놓고 조석주기랑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 또는 간조에서 그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석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자, 플러스 강의 4번 보시면 조석주기가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이 조석주기가 얼마래? 플러스 강의 4번에 12시간 동그라미 쳐놓을래? 조석주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석주기는 12시간 25분이고요 우리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그러면은 하루에 약 몇 번 정도 나타날까? 2번. 그래서 약 2번 정도 만조와 간조가 나타납니다. 지금 그래프 보이지? 그래서 좀 당연한 얘기인데 만조에서 간조로 넘어갈 때 밀물이 들어오냐 썰물이 빠지냐 지금 만조야. 이제 간조로 갈 거야. 그럼 그때는 밀물이 들어올까 썰물이 빠질까? 썰물이 빠지지. 반대로 간조에서 만조가 될 때는 밀물이 들어오지. 굳이 뭐 밑줄 치고 자주 할 거 없겠지. 자, 그다음에 플러스 가기 5번도 좀 헷갈쳐 나올래요. 이게 너네가 많이 헷갈리더라고. 한 달 해수면 높이 뭐냐면은 이 만조랑 간조는 하루 중에 2번 일어나잖아. 어떻게 하냐면 한 달 동안 그 만조와 간조 그러니까 만조 때 해수면 높이 몇 미터, 간조 때 몇 미터를 다 기록을 해. 한 달 동안. 그럼 저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날이 지나면서 이 만조의 높이 자체가 달라진다. 간조도 달라지고.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면은 아이고 세상에. 자, 그 그래프는 좀 대충 그릴게. 그렇지 말고 내장 이렇게 내장. 그래서 일일이 기록한 거라. 이게 한 달이잖아, 한 달. 그럼 지금 보면은 너네 그림에 A랑 C 지역이지. C 시기. 그때 보면은 왜? 이때는 만조, 이때는 간조잖아. 그다음에 여기도 그 시점에서의 만조, 간조잖아. 그 이 만조랑 간조의 차이가 어때? 커요, 작아요? 작지. 그래서 한 달 동안에서 조차가 최소 작은 시기 있지. 그때 우리가 말 그대로 조차가 조금밖에 안 되네. 조금이라고. 반대로 너네 그림에서 B랑 D 지점 있지. 내가 지금 별 그렸네. 여기랑 여기는 조차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크지? 집중 못하고 있네. 얘들아, 만조 간조랑 얘랑 좀 다른 개념이 좀 다르다. 성격이
만조간조는 이 자체 물 들어온 거 빠진 거.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 동안 기록을 했을 때 조차가 좀 가장 작은 시기 있지.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그 조차가 가장 큰 시기 있지. 그때를 우리가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응. 그러면은 또 그림 보면은 그림 알다시피 지금 A랑 C가 조금이라고 그랬고 B랑 D가 살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은 이 살이랑 조금은 각각 한 달에 몇 번 나타나요? 두 번 나타나지? 각각. 자, 그 다음에 2번에 조석 현상의 이용. 우리가 가지고 뭐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하나씩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조차가 큰 지역은 우리나라는 동해안이 조차가 클까 서해안이 조차가 클까? 서해안. 서해안이 더 크지. 동그라미 1번에 조차는 서해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크고요. 따라서 갯벌이 어디에 발달해 있다? 서해안에 발달해 있다라.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 그다음 갯벌에 저기 캔닥했고, 그다음에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거 이거 가지고 전기 만들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빠진 이 조차를 이용해서 밑으로 쳐놓을까? 조력 발전. 그다음에 바닥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빠지면서 바닷물이 흐를 거 아니야. 그 흐름을 이용해서 옆에 있는 또 조류 발전 밑으로 쳐놓고요. 이렇게 해서 뭐 만든다고? 전기요. 전기 동그라미. 발전이란 말 자체가 전기 만든다는 소리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돌담이나 그물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거기에 그물인 돌담 세워놔. 물은 빠지는 그물. 그 다음에 물 빠지고 나면 물고기는 거기 못 지나가잖아. 거기 물고기 있잖아. 아이쿠 오늘 저녁이다 되는 거지. 다음 네 번째, 그 다음 언제일 때? 나 마지막 특징. 언제일 때? 살이일 때, 즉 살이. 조차가 가장 클 시기 때. 그러니까 조차가 크다는 소리는 만조 때 이빠이 들어오고 간조 때 이빠이 빠진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물이 많이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이 있다고 치자. 근데 만조 때는 물이 이렇게 찼어. 가득 차서 요 부분이 안 보이지. 근데 간조 때 물이 빠져가지고 이만큼 빠졌어. 그럼 여기는 수면 갯벌로 바뀌는 또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수면이 더 드러나지.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서 길이 생겼잖아. 이걸 우리가 바다갈라진 현상이라고 그래요. 바닷길 나오는 거. 그래서 밑줄 쳐놓을게요. 바다갈라진 현상. 이게 언제라고? 살이 있을 때, 살이 시기에 만조 때 간조? 만조 때 간조 때? 물 빠져야 길 나오잖아. 만조 때 간조 때? 간조 때. 됐나요? 응. 숙제는 123에서 126까지. 수고하셨습니다.